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로트계의 파바로티, 이른바 트바로티라고 불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뺑소니 혐의에 운전자 바꿔치기 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 측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곳곳에서 추가로 수상한 정황들이 여럿 발견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뺑소니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초반에 있었는데 본인이 경찰에서 시인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건 관계 좀 짚어보자면요. 지난 9일 오후 이제 밤 11시 44분경에요. 김호중 씨가 몰고 있던 SUV 차량이요.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게 됩니다. 바로 맞은편으로 오고 있던 차량을 거의 그대로 충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멈춰서지도 않고요. 바로 그대로 그 골목길을 달려서 계속 운전을 지속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발생 2시간 뒤에야 경찰에 직접 찾아가서 운전을 했다고 밝힌 건요. 김호중 씨가 아니라 바로 김호중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서는요. 지금 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니 김호중 씨였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운전한 것이 맞냐 이렇게 김호중 씨의 매니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됐고 결국 바로 사건 다음 날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7시간가량이 지난 뒤 다음 날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김호중 씨가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본인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김 씨 소속사 측에서도 사후 처리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사과했지만 이 부분 매니저의 어떤 거짓 자수는 김호중 씨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김호중 씨에게 통화 직후 직접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어떻게 보면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매니저가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매니저가 옷까지 바꿔 입고 경찰에 출석을 했다. 뭔가 의도가 좀 불순한 부분이 추측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매니저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인가 이런 점에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사고가 난 이후에 당연히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서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피해가 없는지 어떤 차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손이 있는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해야 함에도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계속해서 이제 운전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참을 진행하다 가 이제 매니저와 김호중 씨가 어떤 통화를 했다는 것인데 김호중 씨 측에서는 이제 당황한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 시점에라도 그 사고 장소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네. 못했고요. 이 매니저는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경찰에 출석할 때 옷, 의상도요. 당시 운전 당시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그런 의상으로 바꿔 입고서 출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충분히 미심쩍은 부분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그럼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근의 CCTV와 네. 지금 이 해당 사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한 증거 그렇죠. 자료가 되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요. 그 사고 당시 영상을 밑그림으로 몇 번 보시긴 했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장면입니다. CCTV를 보면 9일 밤 도로에서 김호중 씨가 탄 흰색 SUV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서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이 순간이 있죠. 차량이 들썩거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앞바퀴가 들릴 정도였는데 이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부웅 소리를 내면서 현장을 떠났다고 현장에서 이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방향을 꺾은 뒤에도 보시는 이 장면이 골목, 찻길이 아닌 다른 이면 도로 쪽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골목 끝까지 정지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일단은 사건 초기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이 연이어 확인이 되고 있는 셈인데 소속사 측에서는요.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초기에는 해명을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봐도 골목에 차를 세운 장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확인된 이 사건, 이
CCTV 화면을 보더라도요. 골목에 차를 세우지 않고 골목 끝까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계속 내달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의 운전자라면 사고 이후에 당연히 정차를 하지 이렇게 끝까지 높은 속도로 달려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밝힌 바와 또 말이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확인된 CCTV 상으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블랙박스 메모리는 지금 확보가 안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가장 미심쩍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요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가 그대로 그 상장이 녹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의아한 부분이 이 블랙박스에 저장이 되는 그 SD카드, 그 SD카드에 그 현장이 녹화가 되는 것인데 지금 김호중 씨 차량에 SD카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장된 화면이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혹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의도적으로 누군가 제거한 것은 아닌지 네. 이런 점에 대한 의혹도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이거 궁금합니다. 지금 네. 블랙박스에 메모리 칩이 없어진 부분도 증거를 은폐한 혐의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CCTV나 이런 장면들이 충분히 지금 확보가 됐거든요. 이 영상, 주변 영상들로 이 현장 상황을 경찰이 수사하는 데는 큰 무리는 지금 일단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까지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후 미조치한 부분에 네. 대해서 그 사고 후 미조치가 결국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까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양 당사자가 모두 시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도주한 부분, 그러니까 범인을 도피한 부분, 아하.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쟁점은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범인을 도피하는 데 있어서 김호중 씨가 과연 매니저에게 이렇게 나를 좀 바꿔치기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 그래서 이 범인 도피죄에 대해서 이렇게 허위로 자수를 한 매니저는 처벌을 받겠지만 김호중 씨 역시도 이 범인 도피의 교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하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 CCTV, 이 블랙박스가 중요한 부분은요. 혹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다음날 출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것이 김호중 씨가 음주를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블랙박스로 어떤 대화 내역을 확인한다거나 네. 내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부분을 또 입증이 어려울 것 의심을 같습니다.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김호중 씨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자수를 했다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출두한 시점입니다. 사고 이후 17시간이 지나서 출두를 했다. 이 시점에서 지금 음주 측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7시간가량이 지나고 나서 음주 측정을 했기 때문에 음주 결과에 대해서는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주 측정을 할 때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중에 알코올이 분해되는 그런 시간 같은 부분, 몸무게라던가 뭐 주량 이런 것들을 역산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음주 이후 몇 시간 뒤에 이 정도의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면 그 사고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음주를 네. 했으리라는 것이 측정이 가능한데 일반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대여섯 시간 정도가 지나면 사실 거의 다 분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고 후 바로 다음 날 17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사실 음주 여부가 확인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 여부가 인정이 되려면 과연 실제로 어떤 식당에서 음주한 그런 CCTV 화면이 확보가 되었는지 카드 결제 내역 같은 부분 아니면 아하. 동행했던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어야지 음주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논란에 휩싸인 김호중 씨는요. 한 트로트 경연 대회에서 최종 4위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인기와 함께 승승장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에 팬들에게 울먹이면서 당시에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빛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빛이 나는 사람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더 빛낼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살았고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자, 김호중 씨가 그런데 이번 논란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또 불법 도박 혐의로 논란을 빚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요. 불법 도박 의혹에 대해서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소속사 측에서는 전 매니저의 지인의 권유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3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의 소액으로 베팅을 했고 이게 불법적인 사이트임을 알면서도 몇 차례 더 이렇게 불법 도박에 가담한 사실은 맞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처벌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것은 이것이 불법 도박이 맞고 범죄 혐의는 인정하되 그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재판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어쨌든 불법 도박을 했던 사실은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도 좀 문제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팬들은 다시 이 복귀에 대해서 좀 관대하게 용서를 하는 분위기였고 최근에 다시 또 뜨거운 인기를 끄는 중에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돼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소속사와 김호중 씨의 행보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논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굵직굵직한 콘서트나 행사들이 다 잡혀 있는 것들 이거를 그냥 진행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콘서트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소속사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부분은요. 이 사고 발생 이후 언론 보도가 있기 바로 전날에도 소속사에서 어떤 김호중 씨에 대한 티저 영상을 그냥 버젓이 공개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여러 차례의 굵직굵직한 공연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부분에 대한 이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음주 부분이라던가 이 사고 미조치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활동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혹시 어떤 이런 경원 환불 문제라던가 이런 대관료 등의 문제 때문에 강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을 좀 자아내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 소식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